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가 된 김현숙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른 분들께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40년을 함께한 남편과 든든한 아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며느리까지 너무 착해서 주변에서 정말 복받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식품업체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자기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 한 채와 적지 않은 예금을 남겨놨어요. 무엇보다 저를 평생 한 번도 목소리 높인 적 없이 보석같이 아껴주던 좋은 남편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이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64세였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반쪽이 갑자기 없어지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여보, 정말 이렇게 나를 두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직 손주도 못 받고 해외여행도 못 다녀봤잖아요. 제발 눈 한 번만 떠주세요.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요. 장례식장에서 남편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들 태호가 정말 든든하게 저를 도와주었어요. 장례식 치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서류 정리, 보험금 처리까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더군요. 태호는 어릴 때부터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대학도 장학금 받아서 다니고 졸업 후에는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다니고 있었거든요. 결혼을 좀 늦게 했지만 그래도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며느리 수진이는 정말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의 바르고 말도 조곤조곤 예쁘게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정성스러웠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수진이라고 해요. 태호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서 정말 뵙고 싶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첫 만남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정말 마음에 쏙 들었어요. 게다가 제가 좋아할 만한 선물까지 준비해 왔더라고요. 수진이는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사람을 돌보는데 정말 능숙했어요. 결혼 전부터 저한테 자주 안부 전화도 드리고 가끔 찾아와서는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어머님, 혹시 어디 아픈 곳 없으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병원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파스도 좋은 걸로 사왔으니까 아프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거 홍삼인데요. 면역력에 정말 좋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이런 식으로 항상 제 건강을 챙겨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태호도 그런 수진이를 보면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흐뭇해하더군요. 어머니, 수진이가 어머니를 정말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저보다 어머니 건강을 더 신경 써주니까 정말 고마워요.
제가 직장 때문에 자주 못 찾아뵐 때도 있는데 수진이가 대신 어머니 챙겨드리니까 마음이 놓여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둘이 따로 살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혼자 살게 되니까 태호가 걱정이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 불안하실 텐데 저희가 어머니 집으로 이사 와도 될까요? 어머니도 혼자 계시면 무섭고 외로우실 거고 저희도 어머니 혼자 두기가 걱정되거든요. 수진이도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더 잘 모시고 싶다고 해요. 사실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어요. 특히 저녁에 혼자 있으면 남편 생각도 나고 적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살자고 하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 좋다.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살면 더 좋지. 집도 충분히 크니까 불편하지 않을 거야. 수진아, 너도 괜찮겠니? 네, 어머님. 저야 당연히 좋죠. 사실 저도 어머님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효도하고 싶었거든요. 제 친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라는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어요. 어머님께서 받아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저희 세 식구는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수진이가 아침밥을 다 준비해 놨고 저녁에도 맛있는 반찬들을 만들어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수진이가 정말 세심하게 제 건강까지 생각해서 요리를 해주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게다가 집안일도 제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 알아서 해주더군요. 태호도 퇴근하고 오면 저랑 대화도 많이 하고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도 가고 그랬어요. 정말 완벽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함께 산 지 1년 정도 되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많이 줄어들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있어서 외롭지도 않았거든요. 특히 수진이는 제가 감기라도 살짝 걸리면 약국에서 약도 사오고 몸살이라도 나면 죽을 끓여주고 정말 친딸보다 더 잘해줬어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복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파트 동네 아주머니들이나 교회 권사님들이 항상 저보고 복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을 잃은 게 너무 슬프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아들과 며느리가 있으니까 남은 인생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함께 산 지 2년째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가끔 어지럽다거나 밤에 잠이 잘 안 온다거나 그런 정도였거든요. 수진아, 나 요즘 좀 어지러운 것 같아.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어머님, 그러면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혹시 혈압이 높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모시고 갈까요? 아니면 태호 오빠가 시간 낼 때 함께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정말 혈압이 높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이 약을 아침에 드시고 한 달 후에 다시 와서 검사 받아보세요.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한테 병원에서 받은 혈압약을 보여줬더니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어머님, 다행이에요. 혈압약 드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매일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님, 이건 제가 약국에서 사온 건강보조제예요. 혈압에도 좋고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하루에 한 알씩 혈압약이랑 같이 드시면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정말 약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주고 물까지 떠다 주면서 약 먹는 시간을 체크해 주더라고요. 저는 정말 며느리에게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기 시작한 후부터 오히려 몸이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지럼증은 더 심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도 많아졌거든요. 그때는 나이 때문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67세면 몸 여기저기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가 정말 끔찍한 일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손이 떨리는 이유를 곧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혈압약과 건강보조제를 함께 먹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핑핑 돌고 가끔씩 식은땀이 나면서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진아, 나 요즘 좀 이상해. 약 먹은 후에 더 어지러운 것 같은데 이게 정상인가? 어머님,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몸이 약에 적응하는 과정이거든요. 조금만 더 드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건강보조제도 처음엔 몸이 적응하느라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수진이가 간호조무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저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약을 먹었는데 증상이 더 심해지더군요. 특히 약을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면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어지러워지는 일이 자주 생겼어요. 한 번은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 뻔하기도 했거든요. 수진아, 나 정말 이상해. 약 먹고 나면 자꾸 이렇게 어지럽고 힘이 없어져.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처음엔 다들 그러세요. 혈압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오히려 약이 잘 듣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건강보조제도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처음엔 몸이 반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게다가 수진이가 매일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물까지 떠다 주면서 약을 챙겨주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머님, 오늘도 약 드실 시간이에요. 물 미지근하게 준비했어요. 혈압약 먼저 드시고 이 건강보조제도 함께 드세요. 아, 그리고 오늘 아침은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였으니까 약 드시고 맛있게 드세요. 정말 지극정성이었어요. 약 먹는 시간도 정확히 지키라고 하고 물도 너무 차갑지 않게 준비해주고 심지어 약 먹은 후에 바로 누우면 안 된다고 해서 30분 정도는 앉아 있으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어요. 특히 약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면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도 힘들어지더라고요. 한 번은 너무 심해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수진아, 수진아, 나 좀 이상해.
그때 마침 집에 있던 수진이가 달려왔는데 놀란 척하면서도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혹시 어지러우세요? 어,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힘이 쭉 빠져.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숨쉬기가 힘들어. 어머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혈압 좀 재볼게요. 아마 혈압이 갑자기 떨어진 것 같아요. 수진이가 혈압계로 재보더니 혈압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혈압이 90에 60이에요. 좀 낮긴 하지만 위험한 수준은 아니에요. 조금 누워 계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평소보다 적게 드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야. 평소와 똑같이 먹었는데 약도 너가 준 대로 다 먹었고. 그럼 좀 쉬시면서 꿀물이라도 드세요. 혈당이 좀 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꿀물 타다 드릴게요. 그때는 수진이가 그렇게 챙겨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수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쓰러지는 걸 보고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어요. 항상 약 먹고 1시간 정도 지나면 갑자기 어지러워지고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수진아, 나 정말 이상해.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어. 약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일단 며칠만 더 지켜보세요. 제가 병원에서 동료들한테 물어보니까 혈압약 처음 드시는 분들이 다들 그런다고 해요. 몸이 적응하는 과정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약을 끊으시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어머니, 수진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수진이가 전문가니까 더 잘 알죠. 그리고 어머니가 약 안 드시면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참고 드세요. 가족들이 모두 그러니까 저도 참고 약을 계속 먹었어요. 하지만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약을 먹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식은땀이 막 나면서 구역질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나 너무 어지러워. 그때 수진이는 없었어요. 태호는 회사에 있었고 저 혼자 집에 있었거든요. 어지러워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의식은 있었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핸드폰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다행히 30분 정도 지나서 수진이가 장 보고 들어왔는데 제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바닥에 계세요? 어디 아프세요? 수진아, 나 약 먹고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서 쓰러졌어. 정말 무서웠어.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금은 어떠세요? 제가 부축해서 침대로 모실게요. 수진이가 저를 침대로 옮겨주면서 혈압을 재봤는데 또 많이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혈압이 80에 50이에요. 많이 낮아졌네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정말 위험해요. 제가 태호 오빠한테 연락해서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할게요. 그래야겠어. 나 정말 무서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오늘 평소보다 많이 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무리하신 일 있으세요? 저는 그날도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다고 했는데 수진이가 자꾸 다른 원인을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마치 약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태우가 퇴근하고 와서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정말 걱정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수진아, 어머니 상태가 어때? 오빠, 어머님이 오늘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혈압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내일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제가 휴가 내고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갈게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안 되죠.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자세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병원에 가는 날 아침에는 평소보다 몸이 괜찮더라고요. 혈압 수치는 정상 범위에 있네요. 다른 수치들도 특별히 이상한 건 없고요. 어지럼증이나 실신 증상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혈압약을 처음 드시면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집에서는 정말 심해요. 약 먹고 나면 어지럽고 식은땀도 나고. 혈압약 용량을 조금 줄여보죠.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와서 검사 받아보세요. 만약 그래도 증상이 계속되면 다른 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새로운 처방을 받고 집에 왔는데 수진이가 새 약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약이 바뀌었네요. 그런데 이 약은 제가 잘 모르는 약이에요. 괜찮을까요? 이전 약이 좀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용량을 줄여준 거래. 예전 약이 나한테는 좀 셌나 봐. 그럼 이 새로운 약이랑 함께 건강보조제는 계속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약이 약해졌으니까 건강보조제로 보충해야죠. 그래서 새로운 혈압약과 함께 수진이가 준 건강보조제를 계속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새로운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도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가끔 수진이가 약을 깜빡하고 안 챙겨준 날이 있었는데 그런 날에는 오히려 몸이 괜찮더라고요. 어지럼증도 없고 식은땀도 안 나고 말이에요. 수진아, 오늘은 컨디션이 좋네. 어지럽지도 않고. 어머님, 그럼 다행이네요. 아, 맞다. 오늘 제가 약 깜빡했네요. 지금 드릴게요. 그러면 또 약을 가져다 주고, 약을 먹으면 또 1시간 후에 어지러워지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수진이가 그런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거든요. 오히려 수진이가 저를 챙겨주는 게 고마웠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정말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약을 먹었는데 1시간 후에 갑자기 가슴이 막 두근거리면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흐르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수진아,
수진아, 나 정말 이상해. 그때 수진이가 옆에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한참 후에야 달려오더라고요. 마치 제가 그렇게 될 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님, 또 그러세요? 어떻게 하죠? 119 불러야 할까요? 어, 빨리. 정말 이상해. 결국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혈당이 너무 낮아요. 30mg/dl밖에 안 나와요. 정상 수치가 70에서 100ml/dl인데 이 정도면 의식 잃을 수도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혹시 당뇨약 드시나요? 아니요. 저 당뇨 없어요. 혈압약만 먹어요. 그럼 이상하네요. 왜 혈당이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다른 약은 안 드세요? 뭐 건강보조제 같은 것도? 그때 수진이가 대신 대답하더라고요. 선생님, 어머님이 건강보조제 하나 드시긴 해요. 그런데 그건 혈당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어떤 건강보조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당뇨가 없으신 분이 이렇게 혈당이 떨어지는 건 흔하지 않아요. 집에 두고 와서 나중에 가져다 드릴게요. 그런데 수진이가 그렇게 말하고도 결국 건강보조제를 가져오지 않더라고요.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응급실에서 포도당 주사를 맞고 나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정말 의심했어야 했어요. 응급실 의사의 말이 맞았거든요. 정말 다른 약을 잘못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가장 믿었던 며느리 손에 의해서 말이에요. 응급실에서 돌아온 후 며칠은 괜찮았어요. 수진이가 약을 안 줬거든요.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시니까 약 좀 쉬라고 했다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약을 안 먹는 동안에는 정말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어지럽지도 않고 식은땀도 안 나고 오히려 몸이 가벼운 느낌이었거든요. 수진아, 나 요즘 컨디션이 정말 좋네. 약을 안 먹어서 그런가?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일시적으로 괜찮으신 거고 약을 안 드시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며칠 더 쉬다가 다시 드셔야 해요. 그래서 일주일 후부터 다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똑같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을 안 먹으면 괜찮고 먹으면 아프고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상한 건 제가 아플 때마다 수진이가 병원에 가자는 말을 먼저 꺼내는 거예요. 마치 제가 병원에 자주 가기를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또 어지러우세요? 이번엔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 병원 가보실까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런데 정작 병원에 가면 진료받는 날에는 항상 컨디션이 괜찮았어요. 마치 계획된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저런 이상한 점들이 쌓이다 보니 정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외출한 사이에
우연히 수진이 방을 지나가다가 책상 위에 놓인 종이를 봤는데 거기에 제 이름으로 된 뭔가가 써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부동산 관련 서류 같았어요. 저희 집 등기부 등본이랑 제 인감증명서까지 있더군요. 이게 뭐지? 내가 부탁한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서류들이... 그 서류들을 자세히 보니까 집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제 서명이 되어 있는 위임장까지 있었는데 분명히 제가 서명한 적이 없는 서류였어요. 그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수진이가 저 몰래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급하게 그 서류들을 다시 원래대로 놓아두고 제 방으로 왔는데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수진이가 정말로 저한테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친구 옥순이한테 상황을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옥순아, 나 너한테 좀 부탁할 게 있어. 혹시 작은 카메라 같은 거 구할 수 있어? 요즘 수진이가 좀 이상해서 확인해 보고 싶어. 현수가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뭘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야? 그렇게 착한 애가. 말로 설명하기엔 좀 복잡해. 그냥 확실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 혹시 그런 거 구할 수 있어? 요즘 인터넷에서 작은 카메라들 많이 팔던데 내가 알아봐 줄게.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거야? 혹시 오해하는 거 아니야? 나도 오해였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져서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그럼 내일 당장 알아볼게. 그런데 현수가 조심해. 정말 이상한 일이라면 위험할 수도 있어. 며칠 후 옥순이가 정말 작은 카메라 몇 개를 구해왔어요. 요즘 기술이 정말 좋아져서 동전만한 크기의 카메라로도 몇 시간씩 촬영할 수 있고 와이파이로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다더라고요. 현수가 이거 사용법 알려줄게. 이 작은 버튼 누르면 녹화 시작되고 다시 누르면 끝나. 그리고 이건 와이파이로 연결되니까 네 핸드폰 앱으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여기 QR코드 찍어서 앱 다운받아. 고마워, 옥순아. 그런데 이거 어떻게 설치해야 해? 들키면 안 되잖아. 이건 주방 찬장 위쪽 모서리에 붙이면 싱크대 전체가 다 보여. 이건 거실 TV 스탠드 뒤쪽에 숨겨놓으면 거실 전체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제일 작은 건 네 방문 근처 액자 뒤에 붙여놓으면 복도까지 다 보일 거야. 이렇게 작은 걸로 정말 잘 찍혀?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화질도 선명하고 소리도 잘 들려. 그리고 밤에도 적외선 기능이 있어서 잘 보여. 수진이가 출근한 사이에 옥순이와 함께 카메라들을 설치했어요. 정말 작아서 잘 숨겨놓으니까 전혀 티가 안 나더라고요. 현수가, 이거 정말 안 보이네. 내가 봐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정말 조심해. 혹시라도 들키면 큰일 날 수 있어.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별다른 게 없었어요. 수진이가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준비하고 제 약 챙겨주고 출근 준비하고 평소와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제가 잠시 시장 보러 나간 사이에 이상한 알림이 핸드폰으로 왔어요. 카메라 앱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알림이었거든요. 핸드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수진이가 집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평소와 다르게 조용조용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주방으로 가서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어요. 자세히 보니까 제 약통을 열고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더 자세히 보니까 수진이가 흰색 혈압약을 하나씩 꺼내서 그 안에 다른 약을 넣고 있었어요. 바로 그 노란색 약이었어요. 제가 전에 바닥에 떨어뜨린 그 약 말이에요. 수진이는 정말 조심스럽게 혈압약을 반으로 갈라서 그 안에 가루로 만든 노란색 약을 넣고 다시 붙여서 원래대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수진이가 정말로 제 약에 다른 약을 섞어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정말 치밀하게, 들키지 않도록 약 모양까지 그대로 복원하면서 말이에요. 수진이는 그 작업을 하나씩 천천히 했어요. 총 10개 정도의 혈압약에 그 노란색 약 가루를 넣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작업이 끝나면 약통을 원래 자리에 놓고 주변을 깨끗이 치웠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그 작업을 다 끝나고 나서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 마이크에 잡혔어요. 이제 얼마나 더 먹여야 하지? 너무 오래 걸리네. 용량을 좀 더 늘려야 하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수진이가 정말로 저를 해치려고 하고 있었고 그것도 더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는 모든 작업을 끝내고 나서 조용히 집을 나갔어요. 아마 회사에 갔다 온 척 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든 걸 핸드폰으로 다 봤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걸 직접 본 거예요.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손이 덜덜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정말 평상시처럼 돌아왔어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제가 없는 동안 아프지 않으셨어요? 아니, 괜찮았어. 다행이에요. 그럼 저녁약 드실 시간인데 가져다 드릴게요. 수진이가 가져온 약을 보니까 바로 몇 시간 전에 조작한 그 약들이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혈압약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제가 모르는 다른 약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정말 무서웠어요. 수진아, 나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약을 나중에 먹을게. 어머님, 안 돼요. 혈압약은 시간 맞춰서 드셔야 해요.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더더욱 드셔야죠. 제가 물도 준비해 놨으니까 빨리 드세요. 늦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어쩔 수 없이 약을 받아들었는데 정말 먹기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의심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먹는 척하고 혀 밑에 숨겨뒀다가 나중에 화장실에서 뱉어냈어요. 그날 밤 제가 자러 들어간 후에 더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어요. 수진이와 태호가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카메라에 녹음되었거든요. 오빠,
어머님이 도대체 언제 돌아가시는 거야? 제대로 한 거 맞아? 수진아, 목소리 좀 낮춰. 어머니가 들으면 어떡해. 그리고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도 있어. 그래도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미 몇 달째인데 아직도 멀쩡하시고. 약 용량을 더 늘려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도 충분히 위험한 양이야. 더 늘리면 너무 티가 날 수 있어. 그럼 어떡해. 나 이제 정말 못 기다리겠어. 회사 그만두고 싶고 새 차도 사고 싶고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해? 조금만 더 참아. 그리고 만약에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해야 해. 갑자기 죽으면 부검할 수도 있어. 그 대화를 듣는데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까지 저를 죽이려고 계획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이 덜덜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40년을 키운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 계속 관찰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대화들을 들었거든요. 오빠, 내가 계산해 보니까 어머님 재산이 생각보다 많더라. 집값만 해도 10억이고 예금도 4억 넘게 있어. 그래?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네. 이참에 빚도 다 갚고 새 차도 사고. 그리고 나는 회사 그만두고 싶어. 더 이상 남 간병하기 싫거든. 어머님 재산으로 당분간은 쉬면서 지낼 수 있잖아.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나도 회사 생활하기 싫었는데 이참에 사업이라도 해볼까? 제 재산을 가지고 미래 계획까지 세우고 있더라고요. 정말 치밀하게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며칠 후에 들은 대화였어요. 오빠, 어머님이 자꾸 약을 의심하는 것 같아. 오늘도 건강보조제가 뭐냐고 물어보시더라. 좀 더 빨리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용량을 2배로 늘려볼까? 그럼 어떡하지? 들키면 안 되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 어차피 곧 끝날 일인데 뭐. 자연사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신고하기 전에 더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칠 더 참고 견뎠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수진이가 제 약에 섞어 넣은 그 노란색 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수진이가 제 방에서 나간 사이에 급하게 약통을 확인해 봤더니 그 노란색 약에 아주 작은 글씨로 메트포르민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그게 당뇨병 치료제였어요. 당뇨가 없는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서 위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제가 약 먹고 나서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렸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던 거예요. 혈압약과 당뇨약을 함께 먹으면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급격히 떨어져서 정말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칫하면 쇼크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였거든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를 준비해서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수진이가 제 명의로 만든 그 서류들이 정말 위조된 건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수진이가 출근한 사이에 다시 수진이 방을 확인해봤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각종 서류들이 수십 장 있었어요. 집 소유권 이전 서류, 예금 인출 관련 서류, 보험금 수익자 변경 서류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제 인감 도장까지 있더라고요. 언제 가져간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소에 쓰는 인감 도장이 수진이 방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수진이와 태호가 저를 죽이고 제 재산을 모두 가져가려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할 수는 없다고. 이제 제가 반격할 때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확실하고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상상도 못할 복수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옥순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옥순아, 나 지금 당장 너한테 가도 될까?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 전화로는 말 못하겠어. 지금 바로 갈게. 옥순이네 집에 가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카메라 영상들, 녹음 파일들, 그리고 제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핸드폰으로 보여주니까 옥순이가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현수가, 이게 정말이야? 수진이랑 태호가 정말 이런 짓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나도 밤새 생각해 봤는데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이 영상들을 어떻게 보여줄지 모르겠어. 현수가, 그냥 핸드폰으로 영상 찍어서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요즘 경찰들도 다 알아볼 거야. 그런데 만약에 파일이 지워지거나 하면 어떡해? 이게 유일한 증거인데. 맞다. 현수가,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아파트 1층에 컴퓨터 수리점 하시는 사장님이 계신데 정말 좋은 분이야. 그분이 컴퓨터랑 그런 거 진짜 잘하시거든. 한번 부탁해 볼까? 그런데 모르는 분한테 이런 걸 보여줘도 괜찮을까? 너무 개인적인 일인데. 걱정 마. 그 사장님 정말 입 무거우시고 착한 분이야. 우리 아파트 사람들 뭐 고장나면 다 그분한테 맡기거든. 내가 먼저 가서 대충 상황만 얘기하고 올게. 30분 후 옥순이가 그 컴퓨터 수리점 사장님과 함께 왔어요. 4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인상 좋은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웃분이니까 김 사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옥순이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요즘 이런 사기 사건이 많다고 들었는데 가족이 그런 짓을 하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까지 부탁드려도 되나요? 돈도 드려야 할 텐데. 어르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돈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핸드폰 좀 보여주시면 파일들 백업도 해드리고 경찰서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김 사장님은 정말 꼼꼼하게 일을 처리해 주셨어요. 핸드폰 영상들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녹음 파일들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주시더라고요. 어르신, 이거 정말 결정적인 증거네요. 이 정도면 경찰에서도 바로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원본 파일들이 삭제될 수 있으니까 여러 곳에 백업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와 옥순이, 김 사장님까지 셋이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관악서 형사과에 도착해서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는데 처음에는 좀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어르신, 가족 간 문제는 보통 민사 분야이고 혹시 다른 오해는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희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증거도 다 있어요. 그때 김 사장님이 나서서 도와주셨어요. 경찰관님, 정말 심각한 사건이에요. CCTV 영상에 명백한 독살 시도 장면이 찍혀 있고 음성 녹음도 있어요. 한 번만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김 사장님이 정리해 주신 파일들을 보여줬어요. 수진이가 제 약을 조작하는 장면, 태호와 수진이의 대화 녹음까지 말이에요. 경찰관이 영상을 보더니 얼굴색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잠깐만요. 바로 수사팀에 연결해 드릴게요. 5분도 안 되어서 형사 2분이 오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자세히 설명했어요. 약을 먹기 시작한 시점, 어지럼증이 생긴 과정, 응급실에 실려간 일, 그리고 의심을 품고 카메라를 설치한 과정까지 말이에요. 어르신, 혹시 응급실 진료 기록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어요. 그때 의사가 혈당이 너무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록도 중요한 의학적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메트포르민이라는 약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형사님, 제가 인터넷으로 약품명을 검색해서 확인해 드렸어요. 당뇨가 없는 분이 이 약을 드시면 저혈당으로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형사들도 영상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놀라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 사건이네요. 게다가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모든 증거들을 검토하고 상세한 진술을 받는데 4시간이나 걸렸어요. 김 사장님이 계속 옆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옥순이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격려해 주었어요. 어르신, 오늘 밤은 절대 집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혹시 안전하게 지낼 곳이 있나요? 네, 친구 집에 있을게요. 그리고 피의자들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 연락이 와도 받지 마세요. 내일 새벽에 영장 발부받아서 체포할 예정입니다. 그날 밤은 옥순이네 집에서 잤어요. 정말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현수가, 이제 안전해. 경찰에서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고마워, 옥순아. 너랑 김 사장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다음 날 오전 9시쯤 박 형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방금 2명 다 체포했습니다. 영장 집행하면서 집도 압수수색했고요. 어떻게 반응했나요? 처음엔 완전히 부인하더니 영상 증거 보여주니까 며느리분이 먼저 자백하더라고요. 아들분은 아직도 발뺌하고 있지만 증거가 명확해서 소용없을 겁니다. 며칠 후 본격적인 수사 결과를 들었어요. 어르신, 집에서 정말 많은 증거가 나왔어요. 위조된 유언장, 인감도장, 통장 사본, 부동산 서류까지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더라고요. 그렇게나 많이요? 네. 그리고 며느리 분 핸드폰 포렌식 결과도 나왔는데요. 몇 달 전부터 혈압약, 당뇨약 같이 먹으면 자연사 위장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검색했더라고요. 아드님도 빚이 2억 가까이 있었고요. 2개월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데 정말 떨리더라고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독사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살인미수, 사기미수, 문서위조 등 다수의 범죄가 경합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진이는 법정에서 펑펑 울면서 빌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돈에 눈이 멀어서 평생 후회하며 살겠어요. 하지만 태호는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진이가 주도한 거예요. 저는 그냥 따라한 것뿐이에요. 판사님도 정말 엄중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악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피해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점을 고려하여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그렇게 최종 선고에서 둘 다 징역 5년씩 받았어요. 재판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사건이 뉴스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퍼져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후 태호는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수진이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만 오히려 편해요. 옥순이나 김 사장님 같은 진짜 좋은 분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